안녕하세요. 오늘은 9번째 주차로 유용한 코드 재사용하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유용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함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코드를 재사용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주의 강의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모든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모든 수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자, 변수와 반복문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전체의 합을 저장하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1부터 10까지니까 이제 10이 아니라 끝값은 10 더하기 1, 11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끝값 1씩 늘어나는 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탈에 i를 하나씩 더하면서 실행을 하면은 1부터 이제 10까지 모든 숫자를 다 더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실행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55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만든 이 프로그램에서 한 개만 바꾸면 만들 수 있는데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1부터 100까지 모든 수를 더할 수 있을지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얘는 여기에서 레인지의 제일 끝값이 이제 101까지이면 1부터 100까지 이제 1씩 늘려가면서 모두 반복하는 게 이제 수행이 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부터 1000까지 모든 수를 한번 더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썼던 거랑 똑같이 한다면 이번에는 1부터 1001까지 더해주라고 이제 레인지를 써주면은 1부터 100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패턴이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1부터 10까지, 100까지, 1000까지 더하게 될 때 각각 이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바로 range의 그 end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제 10일 때는 이제 11이라고 적어주고 100까지일 때는 101 그리고 1000까지일 땐 1001이라고 적어주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만 수정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값만 변경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는 패턴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수로 만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max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끝값이 되는 숫자를 넣어준 다음에 이 자리에 max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더하면 되는지에 따라서 맥스 자리에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맥스 플러스 1까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알아서 55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스를 지금은 10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지나서는 뭐 한 100이라고 했다가 뭐 또 한 300이라고 했다가 이 맥스를 계속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스를
바꾼 부분의 코드를 프로그램 전체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해야 한다면은 이 부분의 코드를 전부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해결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작 지점이나 이런 증가 간격이 여기에서는 뭐 1로 시작을 하고 또 증가 간격은 또 1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에 따라서 코드 수정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 이제 생겨나게 될 텐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함수이고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코드가 그만큼 이제 재사용이 쉽고 구조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까 max라고 하는 변수를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max 값 자체를 계속해서 바꾸어서 코드 여러 군데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반복적이고 수정이 이제 어려운 코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이제 만들어주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새로 코드를 만들지 않고 그거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내장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를 노력하지 않아도 파이썬 설치와 동시에 같이 이제 제공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함수를 정의를 했을 때 이제 그 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용자 정의 함수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부터 10까지, 100까지, 1000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각각 작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코드, 즉 여러 번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이제 만약에 이제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동일한 기능의 코드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거고요. 코드의 수정이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100까지, 1000까지 더하는 그 각각의 그 마지막 숫자가 다른 건 동일한데 이제 뭐 증가값을 뭐 3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한다면 이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총합을 구하는 코드를 전체 코드에서 다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증가값을 수정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가 계속 나오는데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전체 프로그램 구조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수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함수를 정의해서 다양한 범위에 이제 앞에서 보았던 그 합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의 코드만 바꿔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증가폭, 감소폭을 얼마로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딱 해주면 되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리고 코드가 비슷한 게 계속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함수를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코드 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고 이제 이해하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입력받은 숫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가져다 쓰는 코드를 이제 함수를 통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x가 여기 있는 x랑 같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함수를 의미하는 키워드는 def입니다. 그래서 defin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보면 정의하다라고 이제 하는데 함수를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define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여기서 이제 총합을 구하는 거라서 합이라고 만들어줬어요. 함수 이름을. 그리고 이제 x로 이렇게 몇 가지 더하게 될지 그 끝 숫자를 이렇게 x로 이제 넘겨받는 형태로 했고요. 함수에 따라서 여기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정의 또한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x라고 하는 숫자를 넘겨받는 그런 경우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변수를 가져와서 또 만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앞에서 보았던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친숙한 부분인데 여기 앞뒤로 define이랑 return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겨나서 그래요. 이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종료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종료할 때 return이라고만 쓰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종료하고요. return 뒤에 뭐가 써 있으면은 그거를 함수 종료가 될 때 바깥으로 그 값을 갖고 와서 이제 외부 코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토탈이라고 하는 이제 합을 저장하는 임시 변수인데 그거를 이제 이 포문의 그 레인지 범위 내에 있는 걸 돌려가면서 하나씩 i 값을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합이 10일 때, 100일 때, 1000일 때, 즉 끝숫자를 각각 다르게 했을 때 요거를 그냥 넘겨주는 x의 값만 다르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아까는 하나씩 다 막 복사 붙여넣기를 해가면서 실행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패턴을 이제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변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디가 안 변하는 부분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변수로 처리할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로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define, 그 def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화를 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선 내장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들여서 뭘 이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여기 sorted, reversed는 다르지 않았지만 sort랑 그리고 reverse는 했었죠. 이제 말로만 하고 설명하자면 sorted랑 reversed는 이제 sort랑 reverse는 리스트를 이제 진짜로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ort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reverse를 하게 되면 지금 순서에서 완전히 거꾸로 이제 정렬해 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리스트에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의 순서가 아예 바뀌는 게 이제 그 특징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sorted, reversed를 쓰게 되면은 정렬을 한다면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진짜 리스트의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리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버스 됐을 때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지 이게 진짜로 정렬을 해서 원본 그 리스트의 원소의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LEN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말고 그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뭐 문자열이라던가 뭐 이런 뭐 이제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니까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LEN 이걸 씌우게 되면 얘는 랭스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몇 글자인지, 원소가 몇 개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거고 앞에서 보았던 int, float, string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풋으로 입력을 받았는데 사실 걔가 숫자라서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돼서 int를 씌워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문자열로 감싸져 있지만 즉 따옴표로 감싸져 있지만 실제로는 실수여가지고 플로트로 이렇게 또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열에다가 덧셈 기호를 써가지고 concatenate, 이어붙여주는 연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자열끼리만 할 수 있었고 문자열이 아닌 애는 걔 거기 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 아닌 애를 이렇게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씌워서 문자열로 즉 따옴표를 씌워가지고 이제 이어붙이기로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 이런 거 썼었어요. 수학함수에서 얘는 이제 그 앱솔루트 절대값 구해주는 거고요. 맥스랑 미는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장 함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지금 제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없는 경우가 있다라면은 그때 내장 함수가 없으니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시면 되고, 있으면은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먼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define, def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데 def 다음에 한 칸 띄고 함수 이름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콜론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 즉 그 함수명 옆에 괄호를 써줬는데 괄호 안에 뭔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그러니까 함수를 가져다 쓰는 걸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고 말해요.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데이터를 넘겨받을지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 이제 x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df 띄어쓰기하고 합 x. 그러면 여기 요 x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그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그 매개 변수가 된다. 근데 여기 아까 앞에서 봤던 건 숫자였지만 여기 꼭 숫자가 올 필요는 없고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기서 이제 엔터를 딱 치면은 이제 알아서 들여쓰기가 돼서 여기서 커서가 깜빡 하면 여기다가 이 함수에서 뭐 할지를 안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은 사실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어요. return이 항상 있는 건 아닌데 return을 쓰게 되면은 함수 바깥으로 값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하고 뭘 반환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의 기본 포맷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실 테니 이제 코드로 가서 이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뭐 변수 범위의 중요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테스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일단 실행되는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위에서부터 첫 줄부터 이렇게 쭈루루 코드를 하나씩 훑어보거든요. 근데 def, 얘는 함수구나. 근데 함수가 여기 정의돼 있고 뭐 아직 호출한 건 아니니까 이 블록을 건너뜁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a가 2래요. 그럼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여기 이제 2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 a를 하게 되면은 아마 뭐 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지금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함수 이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옆에 괄호를 열자마자 닫아뒀는데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제 뒤에 괄호가 어쨌든 있으면 얘 함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쭈르륵 올라가 봤더니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테스트구나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A가 1이래요.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하게 되면은 A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단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지금 A가 지금 맨 처음에 일단은 2이고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안에도 바깥에도 둘 다 A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여기 이제 테스트를 호출했어요. 테스트 안에는 AA의 1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이 됐고 얘를 프린트를 하면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AA인데 여기 밑줄이 빨갛게 나왔어요. 얘는 name AA is not defined래요. 즉 AA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아까 앞에서 내가 여기 AA에다 1 넣어줬는데 여기서 지금 AA가 없대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 변수에 이제 살아있는 그 주기 때문입니다.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는 우린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얘의 경우에는 함수의 실행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예 메모리에서 이 지역 변수 AA에 대해 할당됐던 공간 자체가 아예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테스트를 실행할 때 처음에 이 AA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하는 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함수의 실행이 끝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프린트 AA를 하니까 이 AA라고 하는 애가 메모리에 없는데 AA를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지역 변수는 함수가 동작이 되면은 이제 선언이 됐다가도 함수가 끝나면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 내부에 그 변수를 만약에 이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부터 함수 내부에 정의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다. 즉 얘는 함수 내부에서 서던되었지만 함수의 실행이 끝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라져버리는 지역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인 다음에 AA. 그래서 내가 AA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 걔는 전역 변수야. 거기에다가 1을 넣을 거고 이제 AA를 출력을 해봐 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이 AA는 글로벌이라고 즉 전역 변수라고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테스트가 끝이 나고 나서도 AA를 출력을 해도 이게 이렇게 1이라고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용한 코드를 이제 함수로 만든다고 할 때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단계별로 그 절차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이제 구조화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 단위별로 이제 쪼개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로 함수를 정의하고 구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함수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도록 이름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이제 필요한 값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서 매개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매개 변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본문을 작성하고 이제 어떤 값으로 이제 반환을 할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제 앞서서 살펴보았던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임의의 로또 번호를 이제 생성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이제 로또 번호 생성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긴 했었는데 그때 코드에서 실행할 때 아마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복된 번호가 생성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복된 번호가 생성되지 않으면서 그 이제 로또 번호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직은 함수는 아니에요. 아직 함수는 아닌데 이제 로또 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랜덤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랜드 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이제 1에서 45까지 그 범위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서 랜드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고 그걸 프린트를 이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요. 네, 이 로또 번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로또 넘버를 저장하는 리스트를 하나 일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하나 생성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번호를 6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마 6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실행을 하면 45, 42, 45, 42 또 이렇게 막 지금 42랑 45가 두 개가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똑같이 생긴 거 여기 두 줄 제가 아까 6번 이제 나오게끔 여기 뒤에 부분을 다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까 앞에서 반복문을 배웠어요. 아까는 아니고 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6번 반복이 되면 되니까 이제 레인지를 6까지 해서 요거를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이고 로또 리스트가 아니고 로또 넘버네요. 교재에는 로또 리스트라고 써놓고 제가 지금 여기서 로또 넘버라고 썼어요. 지금은 중복된 게 없게 나오는데 이게 실행할 때 간혹 보면은 똑같은 값이 이렇게 2개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로또에서 6개 숫자를 똑같은 거를 2번 넣어서 혹은 3번 넣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끔 우리는 방지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이제 이 로또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랜덤 모듈을 갖고 오는 건 똑같고요. 로또 리스트 이거는 로또 리스트라고 할게요. 로또 리스트 하나 빈 거 만들어주고 로또 리스트가 만약에 6보다 작다면 즉 얘가 6개의 숫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그거보다 적은 숫자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리스트에 넣어놓은 상태라면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요소 개수를 지금 가지고 반복 조건을 준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 이 값을 만약에 로또 리스트 안에 이 랜드 넘버가 없다라고 하면은 로또 리스트에 이 랜드 넘버를 추가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 코드에서는 한 번 더 이제 추가해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정렬해서 결과를 돌려줘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숫자가 6개가 이쁘게 나왔는지 딱 이렇게 한눈에 보이죠.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여전히 함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긴 로또 자동 번호를 생성하는 건데 이걸 함수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랜덤 놔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로또 넘버 제네레이터라고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함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탭을 눌러주면은 들여쓰기가 한꺼번에 됩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서 안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또 리스트라고 하는 로또 번호를 이제 바깥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로또 넘버 제네레이터 함수를 프린트 함수 안에서 호출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실행 결과 여기에 리턴이 있기 때문에 그 로또 리스트가 화면에 곧바로 이제 프린트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여기 리턴 없는데 함수를 그 안에서 호출하면 난으로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6개가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같이 다 해봤고요. 자, 근데 이번엔 뭐 할 거냐면 6개 로또 번호를 추천해 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용자가 로또를 자동으로 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숫자를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로또를 구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하는지를 저장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터 45 사이에 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데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만약에 또 중복된 숫자, 즉 아까는 6이라고 넣어놓고 다음에 또 6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숫자를 또 넣으려고 하면은 못 들어가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거나 중복된 값을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이 부분을 같이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한 번호를 저장을 할 건데요. 인풋 리스트를 이제 빈 걸로 주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리스트를 이제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얘가 아까랑 똑같이 얘도 6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입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인풋 넘버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로또 번호 입력기입니다. 범위의 숫자를 이렇게 이제 안내 문구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인풋 리스트에 만약에 같은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못 넣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입력된 값입니다. 다른 값을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해준 다음에 우리 앞에서 컨티뉴 배웠죠. 컨티뉴 한다는 거는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를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무것도 값을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고 넘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if문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인풋 리스트에 append input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 다 끝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while문 끝나고 바깥에서 이 인풋 리스트가 6개가 다 들어갔다는 걸 보장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면은 최종 입력 번호가 뭔지. 근데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 7 아이고 여기다가 입력했네요. 뭐 잘못했어요. 다시 2, 7, 10 만약에 뭐 2 한 번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미 입력했으니까 안 된대요. 그럼 2, 7, 2에 뭐 5, 45, 100 하면은 100 안 되는데 여기 지금 100이 들어가네요. 이거 범위 원래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선 그건 정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이걸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숫자를 어쨌든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요거는 잘못 넣은 건데 이렇게 6개가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이제 했을 때 6개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문제는 이 코드가 지금 얘도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를 그대로 일단 복사한 다음에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인풋 리스트가 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들을 그냥 싹 탭으로 넣어주면 이 함수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append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입력한 번호 sort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인풋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고 user input list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2, 5, 이거 잘못했어요. 이게 조금 실행되는데 실행이 살짝 느려가지고 다시 1, 5 한 번 더 누르면 안 되고 7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과가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랑 이제 로또 생성기에서 이제 나온 리스트 2개를 이제 비교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비교하니까 compare to list하고 list 1, list 2 라고 한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같은 게 있으면은 카운트를 1씩 늘려주는 구조입니다. 리스트 1에 있는 거를 이제 포문으로 돌리면서 i가 리스트 2에 있는 거군요. 이제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카운트를 하나씩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A랑 B를 각각 1, 2, 3, 2, 3, 4라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2, 3 두 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거가 2개로 이제 카운트가 되어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거는 이제 임포트로 랜덤을 임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뭐 로또 번호 생성함수, 사용자 입력 저장함수, 번호 비교 함수를 각각 만들어줬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하는 메인 함수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df main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만들었던 그 로또 번호 생성, 사용자 입력, 번호 비교 함수를 각각 이제 실행을 해주는 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데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일단 먼저 메인을 하나를 이제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또 번호 생성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함수 이름이 뭐였냐면은 로또 번호
어, 로또 넘버 제네레이터였네요. 그러면 얘는 이게 이제 다 되고 나면은 얘가 이제 로또 넘스라고 하는 이제 리스트를 이제 저장을 해주기 위해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 직접 로또 번호를 선정해서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유저가 아까 그 인풋 리스트를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컴페어 이제 리스트로 이 로또 넘버랑 유저 넘버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to 리스트를 한 다음에 카운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나오네요. 그래서 입력한 번호가 사용자가 입력한 거, 로또가 실제로 추천해준 거가 몇 개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함수가 호출이 돼야지 실행되니까 요거를 실행을 이렇게 이제 앞에 코드들은 다 있으니까 요것만 추가해 준 거예요. 그러면 뭐 20, 30, 40, 7, 15 이렇게 이제 6개를 해줬는데 제가 입력한 거 그리고 로또가 이제 그 랜덤으로 생성해 준 거가 지금 번호가 5하고 10 이렇게 두 개가 일치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함수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코드를 함수로 정의를 하면 중복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리고 코드를 이제 그 반복되는 거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하거나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위한 코드인지가 눈에 들어오도록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함수로 코드를 수정할 때 한 곳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함수는 이제 직접 내가 만들지 않아도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가 있고 사용자가 정의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제 define의 그 앞에 def를 이제 입력을 하면서 여기가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괄호 안에다가 변수를 입력해주면 그걸로 이제 외부에서 함수로 값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리턴을 통해 어떤 값을 함수 바깥으로 가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 변수는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인데 이제 만약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변수를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걔는 전역 변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용한 코드를 같이 이제 재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을 어떻게 파이썬을 통해 다루게 되는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